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스마트 팩토리 전공의 이정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요. 사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기계공학자고요.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건 이겁니다. 사실 핀이라는 새로운 뉴럴 네트워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결과들을 내고 있는데, 과연 기계공학에서 얼마나 어려운 문제까지 풀 수 있을까? 핀을 통해서 어떤 익스트림하다라고 부를 수 있는 메카니컬한 프로블렘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제 제조 쪽에 있는데, 제가 핀 연구를 하고 있을 때 다이캐팅이라고 해서 어떤 쇳물을 녹여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공정인데, 이 공정에서 핀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저한테 한번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제 다이캐팅 같은 공정은요, 뭔가 쇳물을 녹여서 거푸집에다가 넣고 어떤 제품을 얻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공정이지만, 사실은 기계공학적으로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일반 유체가 아니라 몰텐 플로우라고 해서 금속을 용융해서 이걸 유체로 고압으로 우리가 어떤 거푸집 안에 넣어야 되고요. 이 거푸집 안은 이제 캐비티라고 부르는데, 금속이 어떤 빈 공간을 채우는 공정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금속이 차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프리 서페이스 유동을 풀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이렇게 금속이 채워지면서 이제 그 에어 버블 같은 게 발생하는데, 그 유동에 의해서 에어의 인트랩먼트가 생기고, 이게 과연 유동에 의해서 어디에 가 있는가, 즉 파티클 레이든 플로우를 우리가 DM을 기반으로 해서 원웨이 커플링을 우리가 다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녹인 금속이다 보니까 우리가 열전달을 생각을 하면서 이 금속을 시키면서 우리가 상전이까지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이제 서멀 프로세스에서 서멀 스트레스 애널라이시스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 우리가 가장 취약점이 생기는지, 아니면 음력 집중 같은 게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핀을 통해서 이런 다이캐팅 공정을 해석할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저는 이제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유동이라서,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 핀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피직스를 고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푼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또 다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멀 스트레스 애널라이시스를 조금 빼놓고 나면 우리가 이 핀으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전이, 그게 또 안 된다면 이제 상전이를 좀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가 핀으로 이걸 풀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상전이도 안 되면 이제 파티클 레이든 플로우를 우리가 조금 잊으면 풀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핀으로는 이거를 다 풀기가 지금은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내가 핀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럼 핀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피지컬한 현상을 고려하는 좀 익스트림 메카닉스의 프로블렘들을 얼마만큼 풀 수 있는가, 그리고 왜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핀으로는 풀기가 좀 어려운가, 이게 제가 최근에 들어서 하고 있는 연구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핀을 처음에 관심을 갖고 하게 된 연구가, 여러분도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핀을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을 하면 버거스 이퀘이션을 많이 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핀에서 놀랐던 게 이거였어요. 이 버거스 이퀘이션에 대해서 한 3,000개, 4,000개 밖에 안 되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서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L2 에러를 보게 되면은, L2 놈 에러를 보게 되면은 정말 쉽게 10의 마이너스 4승 5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버거스 이퀘이션은 그렇게 만만한 이퀘이션은 아닙니다. 앞서서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듯이, 이게 이제 논리니어한 컨벡션 텀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논리니어한 컨벡션 텀이 여기서 보이시면은 쇼크웨이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순간에 디스컨티뉴티가 발생하는 이런 프로블렘에 대한 솔버입니다. 근데 핀은 굉장히 쉽게 버거스 이퀘이션을 푸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핀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제 버거스 이퀘이션을 풀고 난 다음에 다른 이퀘이션을 풀려고 하면 핀으로는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레이어에 대해서 탄젠트 H 액티베이션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슈퍼포지션을 통해서 마지막 솔루션을 도출을 합니다. 근데 이 버거스 이퀘이션을 생각을 해보면요, 버거스 이퀘이션에 대해서 트래블링 웨이브 솔루션을 통해서 이그젝트 솔루션이 어떠한 폼으로 우리가 기술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탄젠트 H 펑션을 통해서 기술되는 이그젝트한 솔루션의 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핀이라는 문제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풀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풀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솔루션의 포뮬레이션이 탄젠트 H 펑션을 통해서 근사할 수 있고 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우리한테 조금 쉬운 문제를 만들 수 있으면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핀이 상대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푸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결국 핀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어떤 솔루션을 기술할 때 우리한테 액티베이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받은 인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액티베이션을 구성하면 메카닉스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연구를 조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뉴럴 네트워크가 어떠한 문제를 잘 푸는 배경에서는 앞서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유니버설 어프록시메이션 시오렘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보면 수학적으로 보면 이게 대단한 내용이지만 저같이 이제 잘 모르는 공학자들이 결과만 놓고 보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그 피스와이즈 리니어나 또는 콘스탄트 펑션을 램프 펑션의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타겟하는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에러를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뉴럴 네트워크가 잘 작동하게 된 배경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렐루라는 액티베이션이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렐루라는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솔루션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솔루션은 결국 피스와이즈 리니어한 어프록시메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뉴럴 네트워크에 우리가 코트 펑션 같은 걸 봐도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펑션은 P 곱하기 로그 P 같은 형태로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로스 펑션을 굉장히 크게 꾹꾹 눌러주게 되고요. 이렇게 눌러준 펑션들을 우리가 리니어하게 컨비네이션으로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렐루 펑션에 대해서 조금 스몰 범프 같은 거를 포함하고 있는 이제 갤루나 엘루 같은 걸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의 굉장히 파워풀한 익스프레션의 능력을 활용하려면 이렇게 피스와이즈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을 굉장히 잘 만들 수 있는 액티베이션을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핀에서 활용하고 있는 탄젠트 H 같은 펑션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미분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탄젠트 H 액티베이션을 이용하지만 이러한 액티베이션은 사실은 피스와이즈 펑션을 만들기에는 적합한 액티베이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우리가 액티베이션이라는 형태를 우리가 피스와이즈 리니어한 펑션을 만들기 쉬운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뉴럴 네트워크는 학습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피스와이즈 리니어한 펑션을 만들게 되는데 역으로 우리가 피스와이즈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에 대한 근사의 꼴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렘을 만들면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피스와이즈 리니어 펑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정한 피스와이즈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 꼴에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근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럼 피스와이즈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의 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꼴입니다. 다음과 같은 우리가 원하는 타겟 함수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선형 펑션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선형 펑션을 미분한 꼴을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피스와이즈 컨스탄트 펑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피스와이즈 패널과 피스와이즈 패널들의 기울기로만 이루어져 있는 함수의 꼴이 되고 우리가 역으로 이 피스와이즈 컨스탄트 펑션을 근사할 수 있는 함수를 찾고 이 근사할 수 있는 함수를 적분하는 형태로 우리가 어프록시메이터를 다시 만들면 우리가 지금 컨벤셔널하게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방법이 아닌
피스와이즈 어프록시메이션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부정적분 함수를 찾아가는 꼴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겠다. 이게 바로 이 연구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피스와이즈 펑션의 피스와이즈 컨스턴트 펑션의 기울기와 우리가 그 패널들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변수화를 하고요. 옵티마이제이션 펑션을 만들면 저는 이걸 이제 ADAF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피스와이즈 펑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DAF를 통해서 하나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요. 사실 퓨리에 시리즈 익스펜션을 통해서 우리가 피스와이즈 컨스턴트 펑션을 굉장히 쉽게 다룰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것들은 우리가 퓨리에 시리즈 익스펜션을 통해서 얻은 함수의 꼴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부정적분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리그레션 문제를 다음과 같이 ADAF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제 임의의 함수고요. 이러한 함수는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랜덤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랜덤한 형태의 함수로부터 이제 파란색 점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취득을 해서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바꿔서 이 랜덤한 형태처럼 보이는 함수를 근사하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한번 풀어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이 ADAF가 굉장히 재밌는 점이 이렇게 랜덤한 펑션을 근사할 수 있다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랜덤한 펑션에 대해서 근사함수를 찾으면서 동시에 이 함수에 대해서 적분한 원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그레션 문제를 풀면서 동시에 다음과 같이 이제 1차 적분한 꼴이 빨간색 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2차 적분한 게 파란색, 그리고 다음 적분한 꼴들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이런 어프록시메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DAF라는 어프록시메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 ADAF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근사한 꼴이 사실 뉴럴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 원형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옵티마이제이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고 이 뉴럴 네트워크에 ADAF를 적용을 해서 우리가 다양한 익스트림 메카닉스의 프로블렘들을 푸는 연구들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시스템 오브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기술이 되는 이제 로렌츠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먼저 고려를 해봤는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이 로렌츠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은 케오틱한 거등을 보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핀을 통해서 이 로렌츠 시스템을 풀려는 시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다만 조금 어려웠던 게 이 케오틱한 거등 같은 경우는 이니셜 컨디션이 조금 달라지거나 아니면 그 안에 패스가 약간 달라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전체 프로파일에 있어서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 기존의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에 기반한 PINN으로는 조금 해결하기 좀 어려운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DAF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ADAF라고 하는 어프록시메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함수를 근사하고 그 함수에 대해서 적분함수를 근사할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핀에서 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로렌츠 시스템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 ADAF의 스탠드얼론한 그 적용을 통해서 이런 케오틱한 거동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일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 ADAF를 그러면 그 핀이랑 결합을 해서 핀으로 인해서 딥뉴럴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고 마지막에 이제 ADAF를 통해서 어프록시메이션을 조금 고도화해주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면요. 다음과 같이 이제 버거스 이퀘이션에 대한 풀이를 해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핀에 대해서 ADAF라고 해서 이제 이 하나의 레이어만 추가를 해주게 되면 기존에 있는 핀의 성능이 굉장히 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좀 의미가 있는 게 기존에 이제 핀을 해결하는 좀 여러 가지 스트래티지들과 이 ADAF를 복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즉 뉴럴 네트워크 구조상에서 앞서 소개해드린 매스매티컬한 포뮬레이션을 차용한 꼴이기 때문에 기타 다른 방법과 병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 스태틱 오일러 빔 문제를 풀어봤을 때도 기존에 있는 핀과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높은 성능으로 컨버전시나 아큐러시가 모두 다 증가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세 번째로는 그 기존에 있는 핀에서 많이 푸는 이제 나비아스톡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번 풀어봤을 때 다음과 같이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두에 익스트림 메카닉스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존의 이제 핀들이 활용하는 문제들 말고 기존의 핀들로 우리가 솔루션을 좀 적용하기 찾기 어려운 문제들을 좀 풀어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다이나믹한 오일러 빔 문제를 풀어봤는데, 사실 이게 이제 메카닉스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이퀘이션이지만 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차 미분한 텀과 2차 미분한 텀이 서로 밸런스를 이뤄서 0이 되는 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트리비얼 솔루션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러한 문제들은 굉장히 해결하기가 좀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포뮬레이션을 풀어봤을 때 아날리틱 솔루션과 비교했을 때 한 2% 정도의 이런 오차에서 우리가 좋은 문제들을 잘 풀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고려하고 있는 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조금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메카닉스에서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풀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평범한 문제들을 좀 풀어봤다고 하면은, 사실 핀이라는 문제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뉴메리컬한 스키임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들, 즉 플루이드와 스트럭처 인터랙션에 대해서 고려하는 문제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가 이 ADAF를 이용을 하면서 갖고 있는 테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결과들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이게 그 캔티레버 실린더가 액시얼 플로우에 있을 때 어떻게 바이브레이션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앞서서 이제 오일러 베르누이 빔 밴딩에서 우리가 폴스텀만 플루이드 다이나믹스한 프레셔를 고려한 폴스텀으로 추가를 해줬고요. 이때 플루이드 다이나믹스에 의한 폴스텀은 우리가 나비아스피케이션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실린더와 같은 어떤 원형의 그 면이 좀 작은 그러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유체역학적인 힘을 그 에디드 매스 포스를 통해서 라이트 힐의 일롱게이티드 바디 시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스코스한 드래그 텀을 이렇게 추가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핀을 통해서 앞서 소개드린 ADAF랑 병합을 하면 어떠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좀 고려를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찾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 플루이드 다이나믹스에서 진동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깃발이 펄럭인다거나 어떠한 진동이 가진된다거나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서브 크리티컬한 비헤비어를 통해서 이게 다이버징하는 트렌드가 있는데, 이 다이버징하는 트렌드가 다음과 같이 이제 디멘전리스 벨로시티에 따라서 1차적으로 오실레이션 하던가, 아니면 이제 스태틱하게 다이버전스한 모드를 보여준다던가, 아니면은 세컨 모드 플러터가 발생한다던가, 이러한 것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핀이 이러한 서브 크리티컬한 비헤비어에 의해서 발생하는 다이버전스 모드를 예측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제가 마지막에 궁금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솔루션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FSI에서 앞서서의 모델링에 의해서 이제 폴트 모드에 의한 플러터와, 이건 이제 스태틱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모드입니다. 여기 깃발처럼 펄럭이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이제 앰플리튜드가 계속 다이버징하는 모드, 그리고 이제 세컨 모드의 오실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제 플러터, 이러한 모드, 이러한 익스트림 메카닉스의 프로블렘까지도 우리가 핀으로 풀 수 있는 그러한 진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것들 발표를 좀 정리를 드리면, 제가 했던 연구들은 핀을 통해서 이렇게 다이나믹한 오실레이션이라든지 FSI라든지 좀 고차 미반과 그리고 멀티 피직스의 커플링으로 이루어진 시스템들까지도 포워드 프로블렘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조금 탐험을 해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그걸 위한 아이디어로서 탄젠트 H라는 액티베이션 자체가
실제로는 피스와이즈한 펑션을 만들기에 적합한 액티베이션도 아니고 우리가 2차 ODE를 풀고 있다라고 하면은 탄젠트 H 액티베이션 이용하면은 3차 미분텀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핸스드 그레디언트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배제할 수 있게 우리가 피스와이즈 콘스턴트 펑션을 통해서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고 최적화 문제를 해결을 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ADAF를 단독으로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핀과 유사한 형태의 옵티마이제이션을 거쳐서 이런 카오틱한 문제들을 풀거나 아니면 ADAF와 PINN을 동시에 병합해서 쓰면 이렇게 이제 서브 크리티컬 비헤비어를 보이는 FSI 문제 이러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